네, 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무무입니다. 네, 리버풀과 맨시티가 챔스 준결승 1차전에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챔피언스 리그에서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강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두 팀은 리그에서도 이번 시즌 우승 경쟁을 하는 팀으로 어떤 팀이 리그에서 우승이나 챔스 우승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강팀들입니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에서 리버풀과 맞붙은 팀은 비아레알입니다. 비아레알이 챔스 준결승에 올라가면서 토트넘에서 비아레알로 임대를 간 로셀소가 챔스 준결승에 출전을 했습니다. 아마도 비아레알 경기를 레비 회장이 봤다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을 것 같은데요. 토트넘에서 큰 인상을 주지 못했던 로셀소는 비아레알로 임대를 간 후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리버풀과의 챔스 4강전에서 로셀소의 탈압박 장면인데요. 수비수 3-4명 사이를 뚫어내며 결국 반칙까지 얻어낸 로셀소였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번 다가오는 여름 이적장에 로셀소와 은돔벨레를 무조건 처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과연 이적료를 얼마나 챙길 수 있을 것인지 주가를 올리고 있는 로셀소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드릴 이야기는 토트넘이 이번 주말 다가오는 레스터 시티전에서 또 좋지 않은 경기력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내용을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또한 베르바인을 조금 다르게 기용하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과연 무슨 이야기인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33라운드 브라이튼전에서 패배하기 전까지 토트넘은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32라운드에서 아스톤빌라를 4-0으로 잡으며 4연승을 달리던 토트넘이 브라이튼전 패배 이후로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도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브라이튼전 이전에 꽤 시끄러웠던 일들이 있었죠. 바로 해리 케인이 마스터스 골프 대회 참관을 위해 아스톤빌라와의 경기가 끝나고 바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갔다 왔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런 케인의 행동이 브라이튼전에서 결국 좋지 못한 컨디션을 가져오게 됐다라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케인의 평소 패스 성공률이 70%를 상회합니다. 하지만 브라이튼전과 브렌트포드전에서는 70%보다 한참 미친 50, 60%대를 기록했죠. 챔피언스리그 티켓 경쟁을 위해 가장 중요한 때에 팀의 에이스가 컨디션 난조를 보인 것처럼도 보입니다. 물론 토트넘이 경기에서 전술적으로 패배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케인이기 때문에 뭔가 한방 보여줄 것이라고들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끝내 토트넘은 2경기 동안 유효슈팅을 단 한 개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케인이 브렌트포드와의 34라운드 경기가 끝난 후 골프를 또 치러 갔다고 합니다. 토트넘의 팬 사이트인 스퍼스웹에 따르면 토트넘의 케인과 다이어 그리고 첼시의 레전드 존 테리가 골프를 즐겼다라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사진이 반전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케인은 왼손 골퍼로 보이는데요. 백스윙 폼은 거의 프로 선수급으로 보입니다. 케인이 골프를 간 것에 대해 이번 주말 레스터 시티전의 결과에 따라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케인은 물론 자신의 휴일에 골프 라운딩을 갔겠지만 앞으로 5경기밖에 남겨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훈련이라도 열심히 매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18라운드 라운딩 한번 돌면 걷는 양이 많아 컨디션 조절이 될 수도 있을 것은 같지만 여태까지 케인이 보여줬던 경기력은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매주마다 케인이 라운딩을 갈 수도 있고 일부만 알려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때이기에 이런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레스터 시티전에서는 이런 구설수에 오르지 않으려면 케인이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또 다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육각형 플레이어라고 불리는 베르바인을 윙백으로 기용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도어티가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고 세세뇽과 에메르송 그리고 레길론이 번갈아 윙백으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기였던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 세세뇽과 에메르송은 단 한 차례의 크로스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상대와의 싸움에서 계속 패배하면서 윙백이 윙포워드와 스토퍼에게도 부담을 주게 되는 상황을 발생시키게 하니 토트넘이 상대편에게 계속 밀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죠. 만약 도어티가 있었다면 클롭세스키가 약간 더 사이드 쪽으로 벌려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케인과 클롭세스키 사이의 공간을 도어티가 파고들고 남은 공간은 로메로가 메꿔주면서 스토퍼가 오버래핑을 하는 방식으로 공간을 넓게 쓴 콘테 감독의 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역습 시에도 만약 왼쪽에서 공을 뺏었다라면 오른쪽 윙포워드와 윙백이 아주 빠르게 역습으로 전환하며 상대의 수비를 털어버리는 전술도 보여줬던 콘테 감독이었는데 이런 모습도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르바인이 윙백으로 기용된다면 어떨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번 시도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베르바인은 아시겠지만 스피드가 손흥민 선수처럼 빠릅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 윙포워드와 원톱까지 가능하지만
왼쪽 윙포에대해서 중앙으로 접고 들어가는 움직임을 선호하죠. 사이드 라인을 타고 뛰는 선수는 아닙니다. 이 때문에 전형적인 3백의 윙백처럼 사이드를 파고드는 움직임을 보여주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도어티처럼 사이드 라인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베르바인도 이번 겨울 이적장에 아약스로 떠나려고 했지만 콘테가 베르바인은 꼭 필요한 선수라고 붙잡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선발 출전은 거의 하지 못했으며 간간히 교체로 출전해서 경기를 잘 뛰지 못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베르바인 본인도 불만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공격 자리에서 손흥민이나 클롭스스키한테 밀려서 출전하지 못한다면 차선책으로 윙백으로 전향해서 출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시도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토트넘 경기를 본 시청자분들이라면 현재 토트넘의 윙백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한눈에 모두 보셨을 것입니다. 토트넘 입장으로는 레스터와 리버풀, 아스날을 차례로 만나게 되는데 이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가져가야 챔스 티켓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도어티가 시즌 아웃되어버린 상황에서 고질적인 문제인 윙백 문제를 해결해야 죽음의 3연전을 승리로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남은 경기에서 어떤 전술을 가지고 나올지 궁금한데요. 손흥민 선수도 지난 두 경기에서 그닥 좋은 활약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전형적인 드리블러가 아니고 라인 브레이킹을 주로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팀이 지공을 펼치게 되는 상황이나 연계를 해주는 케인과 같은 선수가 좋지 않은 경기를 하는 날에는 손흥민에게도 기회가 줄어드는 것인데요. 레스터시티와의 리그 35라운드 경기에서는 라운딩을 갔다 온 케인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손흥민의 활약상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리그에서 17골에 6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3골만 더 넣으면 커리어 최초로 리그 20골 이상을 기록하게 되고 도움 4개를 더 기록하게 되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초로 3시즌 연속 텐텐클럽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만 손흥민은 9골을 넣었는데요. 플래닛풋볼에서 유럽 5대 리그의 2022년 득점 순위를 공개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9골로 랭킹 10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손흥민 위로는 레반도브스키와 벤제마, 은바페 등 내노라 하는 공격수들이 자리를 잡았는데요. 손흥민이 얼마나 대단한 활약을 보여준 것인지 오랜만에 골 기록을 통해 새삼 다시 한번 느낍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개인 기록 경신에도 힘써주길 기대합니다. 오늘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